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학부모 등의 반발에도 전면 등교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자 아예 학교로 찾아온 겁니다. 실제 광주 지역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로 확진된 학생은 126명이며 이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66명과 45명이나 됩니다.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높아 찾아가는 백신 접종은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학교가 1, 2, 3학년이 전체가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종 희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찾아가는 학교 백신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광주 지역 12살에서 17살까지 백신 접종률은 평균인 80.8%를 크게 밑도는 47.1%.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할 경우 수도권처럼 전면 등교를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력 약화를 걱정해서 전면 등교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보자 해서 하는 가운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 등의 반발에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다음 주까지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2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 소재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 등 8명이 확진됐으며 자가 격리 중이었던 북구의 한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신규 확진자 42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과 교회 등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등 17개 시군에서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에서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또 여성 경쟁 선거구 4곳을 유지하는 한편 광역 비례대표도 1번의 여성 청년을 추천하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에 여성 또는 청년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공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지 오는 20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정부는 이후 이주 노동자 숙소를 개선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엉터리 지침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한 고구마 생산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이주 노동자 숙소를 새로 마련하려고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등 보조금 1,500만 원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과 달랐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해서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청했는데 건축 허가부터 다 내야 되니까 비용 발생도 있고 그냥 포기했어요.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주 노동자 숙소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침입니다. 관련법을 충족하면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가설 건축물 접수 신고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농지법 36조 2항에 따른 다용절차상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과 달리 상당수 지자체는 농민들의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주 노동자 숙소는 임시 용도의 가설 건축물이 아닌 잠을 자고 조리를 하는 주거용이기 때문입니다. 조립주택도 안전하게 숙소로 사용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주거 목적으로는 가설물 형태로 내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와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전남 86개 신청 농가 가운데 30여 곳, 일부 지자체만 지침을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지침을 내놓은 정부는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주 노동자 숙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을 꾀하고 있는데요. AI 산업의 현 주소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 행사가
광주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최성은 기자입니다. 국내의 한 무인자율 전문 기업의 초소형 전기차.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와 라이다를 활용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무인 차량 양산을 목표로 광주에서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 특례를 받아서 완전 무인 형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특례가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실제 완전 무인 형태로 광주시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탐사와 지도 제작 기술을 갖추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드론 업체는 물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치아 계열을 찾아주는 AI 기술의 치아 교정기 제작 업체까지. 광주 AI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50여 개 기업의 다양한 기술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AI 분야 국제석학의 온라인 강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 행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최신 글로벌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각종 세미나와 협력의 장을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과 광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와 1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세상의 AI, 빛나는 이곳에서를 주제로 광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AI 국제 컨퍼런스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 의회는 지난해보다 1단계가 낮아진 4등급을 받았고 전남도의회는 지난해와 같은 2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5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광주 서구의회와 나주시의회가 4등급을 받았고 순천시는 가장 낮은 5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은 낮 동안에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15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1에서 5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눈발이 강해지면서 장성과 담양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새벽에 비해 기온이 더 내려갔는데요. 현재 기온 2도, 한낮 기온도 2도로 춥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 찬바람이 불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장성과 담양 2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4도, 순천 3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완도 4도, 진도 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법원이 이석형 전 한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한평군수의 면소 판결을 항소심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폭발 사고가 난 공장의 사무실과 근로자 채용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상담받은 노동 문제는 임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21년 비정규직 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1,000여 명으로 임금 관련 상담이 3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센터는 또 매년 40% 이상에 머물렀던 임금 상담 비율이 낮아졌지만 휴가와 근로시간 상담 비율이 늘었다며 대체 공휴일 실시와 연장 근로 제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